안녕하세요. 청담 리트 클리닉 김재림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도 등장할 만큼 좀 핫했던 탈모인데요. 생각보다 이 탈모의 명확한 진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진단과 정의에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지인들로부터 탈모에 관한 문의를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를 잠재적 탈모 인구 약 300만 명을 포함해서 약 1000만 명이라는 추산도 있는데요. 물론 탈모라는 게 어떤 병적인 탈모를 제외하고는 사실 기준도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고 보험 진료를 받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실제 정확한 인구를 알기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탈모증의 가장 일반적인 진단은 하루에 100개 이상의 모발이 빠지는 건데요.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 등을 모두 포함해서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면 탈모라고 하게 됩니다. 인간의 머리카락은 3에서 6년간의 성장기, 그리고 1에서 3주간의 퇴화기, 그리고 3에서 6개월간의 휴지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3년에서 6년 동안 머리가 잘 자라나다가 그 후에 자연스럽게 머리가 빠지고 그 같은 자리에서 3에서 6개월 후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머리카락의 순환 주기에서 성장기가 짧아지고 휴지기가 길어져서 전체 머리카락 중에 휴지기의 머리카락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탈모라고 하게 됩니다. 흔히 보이는 일반적인 탈모 질환의 경우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증이 있습니다. 먼저 남성형 탈모는 말 그대로 남자들에게 많이 보이는 탈모고,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 공약 때 급여 진료를 검토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 질병의 약물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탈모인데요. 증상으로는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이마의 헤어라인부터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발의 밀도가 점점 적어지면서 탈모가 점점 M자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 남성 호르몬의 영향, 그리고 나이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스트레스, 혈액순환, 영양 불균형, 지루성 두피염, 염증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에 비해서는 빈도가 좀 적지만 20, 30대 여성의 탈모 비율의 증가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남성들에 비해서는 탈모의 정도가 좀 덜 심하고, 이마에서부터 M자형으로 번져가는 것이 남성형 탈모라고 한다면, 여자분들은 정수리선과 가르마선을 따라서 점점 탈모가 진행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는 두피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약 1에서 5cm 정도 직경을 가진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머리에 갑자기 빵꾸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원형 탈모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스로 인지하기보다는 미용실에서 갑자기 여기 머리에 탈모가 생겼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고, 많이들 놀라셔서 내원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로 약 1에서 3개월 이내에 거의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탈모가 되겠습니다.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먹는 약입니다. 성분명으로는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두 가지 약물 성분이 있는데요. 남성 탈모의 원인이 되는 DHT라는 물질의 영향을 차단하게 되고, 매일 하루 한 번 드시면서 탈모의 증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약물 이름으로는 프로페시아가 가장 원조 약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복제약, 제네릭 약품이 나와서 비교적 가격 부담을 낮춘 약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남성 탈모의 치료법이 되고, 꾸준히 복용했을 경우에는 병과의 발전 정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병원에서 반드시 처방을 권유하게 되는 약물인데요. 문제는 약의 부작용인데요. 이 약을 복용하는 남성의 약 2 내지 3%의 남성들에게서 성기능 저하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약을 꾸준히 복용하다 보면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약을 중단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의 경우 또 하나의 주의점은, 가임기의 여성이 만지기만 해도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루가 날리거나 약이 바깥에 굴러다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의 프로페시아정, 그리고 그것의 복제약물,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의 아우다트, 그리고 그것의 복제약물들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도 다양한 약물들을 통해서 남성형 탈모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녹시딜, 스피로노락톤 등의 약물을 통해서 발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약물들의 경우는 본래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전문가 상담 후에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약물들 외에도 바르는 약을 통해서도 탈모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미녹시딜액 그리고 엘크라넬액이 있겠습니다. 미녹시딜 외용액은 농도에 따라서 2%, 3%, 5%로 보통 나뉘는데요. 여자분들에게는 2%와 3%, 남자분들에게는 5% 약물이 보통 권고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혈류량을 증가시키며 모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탈모 증상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엘크라넬렉과 더불어서 약물을 복용할 수 없는 여성형 탈모에게서 좀 처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꾸준히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임산부나 수유부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징적으로는 병원의 처방이 필요 없이 약국에서도 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도 탈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하게는 모발 이식 수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모발을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남성형 탈모와 같이 호르몬적인 요인 그리고 기타 두피의 염증이라던가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탈모들은 이식한 모발들과는 별개로 탈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비수술적 탈모 치료로는 두피 재생 주사와 레이저 치료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그중 두피 재생 주사로는 성장인자 주사, 줄기세포 배양액, 혈소판 풍부 자가혈장, PDRN, PN 등의 조직 재생 물질 등 다양한 물질들을 두피에 주사함으로 인해서 모낭과 모발의 재생을 유도하게 됩니다. 약 1, 2주 간격으로 6회 내지 10회 이상 그리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실제로 두피 진단기 등으로 확인을 할 시에 모발이 굵어지는 것, 모발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 두피 재생 등 다양한 탈모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주사의 주기를 상당히 짧게, 치료 중기 또는 말기에는 그 간격을 넓혀서 치료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초반에는 약 1, 2주 간격으로 반복을 요하고 그 이후에는 3주 간격, 4주 간격, 6주 간격 등으로 넓혀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두피의 재생을 자극하는 다양한 레이저, 그리고 LED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모 방지, 그리고 발모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다소 치료의 기간에 있어서 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탈모 치료의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치료 기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치료를 이어갈 때에는 생각보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어느 정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